심층 인터뷰. 오늘은 또 매력 터지는 분, 본인만의 철학이 확고한 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린 분, 요분 모셔보겠습니다. 최파고님이랑 두 분이서 나누실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최대한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오늘 강환국 작가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오랜만에 찾아주셨네요. 네, 그러게요. 네.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네. 네. 아니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머리도 훨씬 멋있어지셨네. 제가 태어났을 때 85kg였는데 네. 지금 8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진짜요? 네, 역대 최저치예요. 네. 와. 네. 형님이 지난번에 저랑 밥 먹으면서 불로장생 하고 싶다 그러셨거든요. 네. 건강 관리에 또 신경을 쓰시는 한 해가 됐군요. 저도 영생을 하려고 하는데. 네, 영생. 그쵸. 네, 불로장생 하고 싶. 저는 한 80대면 죽고 싶다 그랬는데. 맞아요. 그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맞아요. 다이어트 비결이 있습니까 지금? 예, 덜 먹고 좀 운동하고 그럼 되더라고요 이게. 네, 다이어트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도 컨트롤 하십니까? 몇 킬로 빠지면 뭐가 혈당이 어쩌고 이렇게. 어쨌든 뭐 매일 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리 1kg 쪘어 하면서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이어서 너무 좋고요. 네, 너무 어떤 좋습니다. 질문부터 좀 드릴까요? 네, 개인적으로 사실 이 명절 앞두고 국내 시장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시점인 것 같아요. 일단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게 미국은 사실 1월 너무 좋았는데 한국은 지금 치고 나가는 분위기 하고 1월 내내 조정장이었잖아요. 작가님의 관점, 이 퀀트의 관점에서는 한국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거, 미국 시장은 좋다. 이게 1월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월의 수익률이 전체의 수익률을 좌지우지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대한 고민이 이제 끝났습니다. 미국은 올해 좋을 거다. 끝났고,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에요. 1월에 망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좋은 팩터와 나쁜 팩터가 두 개가 다 있는데 그걸 좀 다 살펴보고 이제 종합 진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는 것들은 국내 시장이 1월은 좀 약하게 시작했는데 원래 작년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작가님 보시기에는 지금 시점을 봤을 때 상반기에 좀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떤 게 좀 기대할 만할까요? 일단 이제 11사 천국이기도 하고요, 지금. 네, 근데 실제로 진짜 올해는 묘하게도 4월까지만 왠지 잘 나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사실 그러니까 좋은 팩터가 있고 나쁜 팩터가 있는데 조금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제 좋은 팩터가 5개 정도는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국 시장 얘기 있고, 그리고 2번은 이제 금리를 어쨌든 인하한다. 이게 뭐 3월에 안 되고 뭐 5월에 하는 것 같긴 한데 대충 얘기 들어보면은.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좋은 게 좀 많은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4월까지 좋은 팩터가 2개가 있죠. 이제 11월 4월이 하나 있고 총선까지 정책 모멘텀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개가 이제 좋은 것 같고, 나쁜 것도 이제 몇 개가 있죠. 1월 망했다, 짝수에다, 총선에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가보시죠. 어떻게 하나? 일단 긍정적 팩터부터 이제 보면은 일단 굉장히 중요한 거는 미국이 올해 재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도 대선인데 재선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사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바이든이면은 당연히 재선에서 지고 싶지는 않겠지만 트럼프한테는 진짜 지기 싫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4년 전에 한번 같이 싸웠을 때 그때 혹시 TV 토론 보셨나요? 트럼프랑 바이든 TV 토론 혹시 안 보셨나요? 4년 전에 한 거? 4년 전에 4년 전에 기사로 접한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수준이 낮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보고 사실 저는 이제 트럼프의 트위터나 뭐 인스타 같은 것도 보거든요. 그냥 재밌으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거기서 바이든을 정말 뭐라고 했냐, 굉장히 좀 많이 좀 깹니다. 네, 그게 그래가지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절대로 쟤한테 지고 싶지 않아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쟤한테 지기 싫으면은 당연히 경기와 주식을 엄청나게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르는 사람들이 해피해가지고 바이든을 뽑아줄 테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 할 겁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금리 인하가 지금 있는 것도 절대로 우연은 아닙니다. 보통 대통령이 1년차, 2년차에는 금리를 많이 올렸다가 3년차, 4년차에는 많이 낮추거든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 미국 채권 올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좋은 것 같고. 자, 근데 금리가 미국에서 낮아지고, 네, 그리고 주식이 좋으면 당연히 한국에도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은 막 이렇게 가는데 한국은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건 이제 확실하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제 미국 채권에서 한번 보면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그래프인데. 네.
별로. 그냥 설명하시면 그죠? 됩니다. 네, 이제 보면은 이제 네. 사실 이게 그 미국 채권은 이제 금리 인하 후의 동결기가 있고 상승기가 있고 상승 후의 동결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으니까 인하기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게 네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하하든지 인상하든지 그렇죠. 그 인상하에 동결하든지 인하의 동결하든지 그 그렇죠. 네 개가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냥 금리 상승기와 하락 후 동결기 그 두 개 구간에는 미국 채권 장기 채권의 수익이 굉장히 안 좋고요. 지금 우리는 상승 후 동결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23년 7월에 마지막으로 인상을 했고 지금은 동결하는 구간이고 이제 올해 언제가 인하기에 접하게 되는데 근데 상승 후 동결기에 미국 채권의 연복리 수익이 10%고 인하기에는 29%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 채권이 이제 올해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이제 주식 쪽도 이제 보면은 주식 쪽도 이 재선 때 그러니까 재선 때 마지막으로 손실 난 게 193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옛적에 100년 전에 대공황이라는 게 있었고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이 재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계속 올랐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내가 재선이 되고 싶기 때문에 돈을 막 풀었기 때문에 그렇죠.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선이 아니라 8년 동안 대통령 하신 분이 나가시고 새로운 두 분이 오시면은 그때는 미국 시장이 망가진 적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기존 대통령 신경 안 쓰거든요. 누가 되든.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갈 테니까 니들 둘이 알아서 해봐라고 이제 가기 때문에 그때 소위 대통령 8년 차에는 주식이 떨어진 적이 많은데 올해 같은 4년 차에는 별로 없습니다. 네, 32년이 마지막 손실의 해였고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예? 질문 하나. 저기 그 아까 채권도 괜찮을 것 같고 주식도 괜찮을 것 같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약간 채권하고 주식의 그 가격은 조금 살짝 반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좋은데 주식도 같이 그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주로 그게? 이제 왜냐면 요즘에는 최근에 이제 몇 달, 몇 년 동안은 채권이 오르면 또 주식이 좀 안 좋고 주식이 좋으면 채권이 좀 안 좋고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금리 때문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는 구간이 채권에게 무조건 유리할 거고 특히나 장기채에게는. 근데 금리가 인하된 구간이 완만 인하라고 하면 그 구간이 증시에 나쁘지 않으니까 양쪽 시장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질 수 둘 다 오를 수 있다. 유동성의 총량이 늘어난다면. 유동성의 총량이 네. 늘어난다면 반드시 상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그건 채권한테 무조건 좋은 거고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최근 20년 동안에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08년 같은 경우 금리가 네. 된 다음에 그냥 갑자기 5% 금리를 빵프로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코로나 때도 대충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주식이 되게 안 좋았어요. 최근 20년 동안에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한 그 구간에는. 근데 그 금리가 인하하면서 완만하게 인하하면서 주식이 좋았던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사실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렸다기보다는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기 때문에 내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주식에게도 호재라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또 중요한 차트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예, 보면은 그 여기 이제 이게 그 미국에서 대선이 있을 때 보통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여주는 패턴인데 여기서 초록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잖아요. 초록색은 그 재선의 해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보면은 이제 시팅 프레지던트 러닝, 그러니까 이미 이제 기존 대통령이 출마하는 이제 선거가 있고 그리고 빨간색은 오픈 필드,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의 새로운 인간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보면은 굉장히 상이하죠. 이제 그 재선일 경우에는 초록색, 한마디로 주가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점은 보통 2월 중순부터 3월 중후반까지 조정장이 오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3월부터는 보시다시피 그 1년 내내 올라요. 5월, 10월도 다 무시한 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 오픈필드,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두 명이 대통령 선거에 나아갈 경우에는 그 해 수익률이 안 좋은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3번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제가 1월 2일 날 여기 아침에 나와가지고 박세익 대표님이랑 그 이제 방송을 했거든요. 네. 봤어요. 네, 거기서 저한테 굉장히 좋은 힌트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집에 달려가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전략으로 이제 만들었죠. 네. 이제 그 전략이 이제 뭐였냐 하면은 한국 반도체 수출의 YOY 증가율 이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플러스냐 마이너스가냐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달 연속으로 그 증가율이 올랐냐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두 달 전에 그 증가율이 마이너스 40%였어요. 근데 네. 한 달 전에는 마이너스 30%가 됐고 올해는 예를 들면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증가율이 안 좋기는 하고 마이너스긴 한데 어쨌든 그 전보다는 올라왔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박세희 대표님의
장관님의 명언, 주식은 미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2달 연속으로 증가율이 올랐을 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걸 분석을 해봐가지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개를 한번 이제 봤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요 시기들이에요. 이제 2008년 3월, 2009년 2월, 2011년 9월 등등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반도체 수출의 증가율이 2달 연속으로 올라온 게 2023년 3월이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삼성전자 친구가 18% 정도 올랐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친구가 58% 정도 올랐어요. 23년 3월부터 지금까지. 네.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소위 반도체 수출의 증가율이 다시 이제 좋아질 때 들어가가지고 한 2년 정도 투자를 하면 보통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80% 정도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삼성전자 좀 아직 좀 덜 올랐다고 좀 볼 수가 있죠. 20%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이미 60% 올라가 있고, 네,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여기에는 저도 찬성한다라는 거죠. 그냥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제 보면은. 왜냐면은 특히 1월도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8%가 이제 올랐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사인이죠, 아직도. 이건 좋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1월, 4월은 하도 많이 설명이 있으니까 그냥 잠깐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기 그 파란색이 커스피 1980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이고, 주황색은 11월, 4월에만 투자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저 회색 저 밑에 있는 지렁이는 우리가 5월, 10월에 투자했으면 어땠을까를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요게 커스피고 요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특히 5월, 10월이 굉장히 끔찍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에 우리가 11월, 4월에만 투자를 했으면은 그 자산이 아주 안정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총선을 이겨라 주가를 올려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4월에 이제 총선인데, 제가 보니까 4년 전 2019년 말에 주주수가 620만 명이었더라고요. 네. 한국에. 그리고 18년까지만 해도 500만 명 이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거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이제 세력이 아니었는데 22년 말 기준으로 1,440만 명이 되었고, 많이 늘었네요. 23년 말에는 아직 데이터가 없는데 뭐 저거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뭐 대충 한국의 선거판을 보면은 60, 70대는 이쪽을 뽑고 40, 50대는 저쪽을 뽑는데, 이제 20, 30대는 이제 많이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팩트잖아요. 그럼 20, 30대를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돈이 없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을 하고 부동산은 별로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공매도 금지가 하나 나왔고, 그리고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 PBR한 TMR가 갑자기 이제 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3사 오늘 뭐 4일 전에 뭐 그런 거 나왔더라.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한다는 법안을 뭐 내겠다는 둥 뭐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카드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기업들 자사주 좀 사지 않겠습니까? 또는 이제 국민연금 투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가능한 스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은 주주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식을 올리는 것이 선거에 좋다라는 거는 그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4월까지 있는 테마입니다. 총선 후에는 관심이 없죠, 기본적으로. 네. 근데 저는 이런 거에 재밌는 것 같은 게, 네. 사실 강한국 작가님이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관점은 퀀트적으로 패턴을 보시는 관점이고,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건 전혀 다른 관점, 현재 현상을 보는 관점인데, 여의도의 대부분의 이제 금융권 매니저들도 4월 총선이 가진 존재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시장의 참여자가 1,500만을 넘어서다 보니까 총선 이전까지 긍정적인 이벤트가 아무래도 많을 거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벤트들이 있더라도 그걸 총선으로 딜레이할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원래 11사 천국은 제일 유명한 게 강호욱 작가님이거든요. 4월까지는 긍정적인 경우가 많았다는데 올해는 유독 그 이론에 저도 약간 더 귀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4월까지는 보수적으로 들어도 약간 좀 낙관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고 보는 게, 이게 딱 겹치면 저도 약간 신뢰가 가는 거죠. 서로 다른 관점인데 딱 겹치지는 거죠. 그쵸, 이건. 그쵸. 네, 재밌네요. 네,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좀 이제 나쁜 나쁜 얘기를 얘기. 해야죠. 이제. 불안한 어쩔 얘기. 수 없지. 예, 그죠. 예. 이게 기본적으로 통계와 싸우면 보통 사람이 집니다. 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1월 망했죠, 우리. 네. 근데 1월은 미국은 잘 됐습니다. 미국은 1950년부터 1월 수익이 전체 수익을 보통 설명해 줬고요. 1월이 좋았는데 그 전체 수익이 안 좋은 경우가 딱 3번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컨퍼메이션. 미국 주식은 올해 좋을 것이다. 하나 나왔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은 이렇죠. 이제 한국은 1월에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1월이 말아먹으면은 그 전체 수익이 어땠는가를 볼 수 있는
있는 그래프이고요. 네. 참고로 1월에 8% 이상 말아먹을 경우에 그 해에는 그 전체 해가 매우 안 좋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1월에 5.8% 정도밖에 안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다행인데 물론 여기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 7년, 3년 요때는 1월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수익이 나긴 경우가 있기는 있었는데 근데 그 21번 중에서 10번은 손실이 났고 2번은 1% 미만 수익이 났고 9번은 그 9번만 그 제대로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월이 안 좋으면은 그 해 수익이 날 가능성이 50% 미만으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확률이 많이 줄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코스닥도 제가 심심해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코스닥은 커스피와 코스닥 둘 다 1월에 말아먹은 해가 있고 커스피는 좋았는데 코스닥만 말아먹은 해가 있었습니다. 네네.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올해는 아시다시피 이제 두 지수가 다 떨어진 해이잖아요. 그거는 왼쪽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2023년, 2007, 2008, 2010 등등 이제 보시면은 되고요. 보면은 2020년만 1월에 안 좋았는데 전체에 좀 수익이 났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대체적으로 1월이 코스피 코스닥이 떨어지면은 그 전체 코스닥이 안 좋았다. 그 가장 심각한 게 2000년이었네요. 2000년은 1월에 코스닥이 25% 떨어지고 그리고 그 전체에 79% 빠졌습니다. 야, 1년에 79% 빠졌네? 제가 놀랍네요. 제가 분석하고서. 네. 그쵸. 그렇고 그 짝수의 문제가 좀 있죠. 근데 이 데이터가 아니다요. 이 데이터가 이거네, 그렇지. 그 뭐야,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파란색은 코스피 홀수의 수익률, 저 그 주황색 지렁이는 짝수의 수익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2024년이니까 짝수에 포함이 되고 재미없을 것이다라는 결론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짝수에 비극적인 해가 굉장히 많았고 홀수에는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그래프로 해놨네. 그쵸. 짝수에는 자산이 너무 급격히 줄어들어 가지고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고 이제 홀수에는 나이스하게 코스닥도 돈을 벌 수가 있는 시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총선 얘기를 조금 전에 이제 했는데 그 총선이 기본적으로 그 짝수회가 원래 좀 끔찍하기는 한데 총선에는 보통은 조금 더 끔찍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거기 왜 그 동그라미 있는 해 있잖아요. 네. 동그라미 해는 그 미국이 좋은 해.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국이 나쁜 해가 이제 언제냐 하면은 그 왜 2명 대통령이 새로 나오는 그때가 이제 안 좋고 네네. 그리고 첫 번째 중간 선거 해가 미국이 보통 이제 안 좋거든요. 그게 이제 X의 해예요. 저기 이제 표에 X로 나오는 이제 해이고. 어이 왜 안 나와? 네네. 이거 띄워주세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동그라미가 이제 그나마 미국이 그 이제 대선 사이클 또는 중간 선거 사이클이 좋을 때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미국이 2년차, 8년차 아닌 경우에는 코스피는 그나마 좀 버텨준다라는 걸 볼 수도 있는데 코스닥은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총선에는 좀 별로였습니다. 네,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총선 직전 11월, 4월 수익은 어떤가? 그것도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지금이 우리가 지금 총선 직전 11월, 4월이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돼요. 왼쪽. 네. 총선이 있는 해에는 11월, 4월도 안 먹힌다. 예, 잘 안 먹힌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총선 직후 5월, 10월은 어떤가? 네, 네, 근데 짝수의 5월, 10월은 총선이 있든 없든 그냥 끔찍합니다. 네, 저 오른쪽 표를 이제 박세희 대표님 보시고 너 여기서 좀 실수한 것 같다. 다시 한번 계산해봐 했거든요. 다시 계산하니까 숫자가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야 진짜 총선이 있든 없든 그냥 짝수 5월, 10월은 정말 그러니까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네. 예외는 2020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후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이 모든 포스를 다 이기고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승리를 했죠. 2020년에는. 근데 그게 24년에 다시 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네. 그 약간의 중간 정리를 하자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1년으로 봤을 때는 11월부터 4월까지가 투자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가 투자하기 좀 불리한 환경인데 특히나 짝수해가 안 좋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홀수해에 11월부터 4월까지가 가장 좋을 것이고 그때가 베스트죠. 네. 네, 그게 베스트고 가장 안 좋은 것은 짝수해면서 5월부터 10월이면 최악이다. 네. 근데 이제 올해도 사실 짝수해니까
내년보다는 올해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저도 이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아니 어떻게 주식시장에 탈을 쓰고서 어떻게 저런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지 정말 저도 이제 끔찍하더라고요. 이제 짝수의 5월 10월 수익률을 보고서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것이냐? 저는 솔직히 왜인지 잘 모르는데 굳이 내가 이런 데 베팅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짝수 5월 10월에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제가 솔직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근데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짝수 5월 10월이 이렇게 안 좋은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제 팩트가 너무 이제 잘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는 내 돈 가지고 들어가기 싫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일단 다행히도 아직은 우리가 그 짝수 11월 4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좀 할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정리는 그러면 4월까지만 일단 코스닥 쪽으로 노려보자. 아니죠. 코스피 쪽으로 노려보자 하고 네. 4월 이후에는 그냥 쉬자. 그렇죠. 5월 10월에는 제가 좀 많이 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금 세 개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네 번째가 하나 또 남아 있습니다. 아까 지정학 뭐 자, 지정학적 문제라는 것이 있는데 76개 국가에서 선거를 하거든요. 그쵸. 근데 아시다시피 정치인들은 선거 전후에 굉장히 희한한 일을 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겨야 되거든요. 이기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제 보면 이게 미국이랑 한국은 잘 알려져 있지만 뭐 일본, EU, 영국도 하고 있고 그 러우,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대만도 이미 했는데 거기도 결과가 한국 입장에서는 그다지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만의 선거 결과가요. 왜냐면 중국이 굉장히 싫어할 만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한테 별로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한국 시장이 이제 한국의 내부 문제도 있는데 그 외부에서 무슨 이상한 문제가 터지면은 그냥 다 같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좀 그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중동에서 총싸움하면 우리가 떨어져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그 러시아에서 총싸움 하면 우리가 떨어지더라고요. 네. 뭔 상관인지. 네. 근데 이제 76개국이 선거를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전혀 이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어떤 이상한 것이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블랙 스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블랙 스원의 정의라는 거는 예측 불가능하고 확률 가능성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그런 블랙 스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 이팔 전쟁 그거 하나 빼고는. 네. 그것도 사실 블랙 스원이라고 그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블랙스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올해는 제가 지금 전혀 예측하는 못하는 곳에서 뭐가 이상하게 터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죠. 선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 전에도 정치인들이 이상한 일을 할 가능성이 있고 선거 후에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나 총리가 돼가지고 이상한 일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블랙 스원이라고 좀. 스원. 백조. 한국말로는 스완이라고 많이 하죠. 흑조입니다. 흑조. 흑조. 네, 백조가 아니라. 네. 수원 비하는 뭐야? 수원 비하는 왜 나옵니까? 수원 좋은 동네입니다. 네, 수원 좋아요. 블랙 스원이라고 들으셨어요? 블랙 스원? 네. 다크시티 블랙 스원이라고. 네, 너무 현지 발음이다 보니. 네. 아니 수원은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더라고요. 수원도 있고, 수원 좋아요. 그렇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결론이 중요하죠. 종합평가는 이거 겁니다. 이제 이건 24년 전체를 제가 보고 이제 한 거거든요. 하락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했는데 진짜 어려운데 제가 한번 고민을 조금 이제 해봤습니다. 보면 이제 그 1월 팩터가 안 좋을 경우 코스피가 하락할 확률 57%, 짝수의 코스피가 하락할 확률 55%, 총선의 하락할 확률 50%이고요. 네. 이거는 그냥 팩트니까 평균을 내면 54%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솔직히 제가 주관적으로 확률을 매긴 겁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동의하지 않으시면은 no problem. 그거면 이 수치를 바꿔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요거는 그냥 이제 그 과거 이랬다라는 거고 일단 반도체 쪽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는 코스피만 있습니다. 코스닥에는 사실 이제 그 상위주 중에서 반도체 주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여기는 플러스가 좀 있고 코스닥은 없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플러스가요. 미국에서 받는 플러스는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코스피도 받고 코스닥도 당연히 받죠.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고 미국 주식 올라가면은 그거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무조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싸울 수가 있어요. 아니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국에서 받는
그 플러스를 전부 다 상쇄할 정도로 큰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제 논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비슷한 효과라고 이제 봤는데 아마 이거에서 저랑 이제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받는 그 영향이 예를 들면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훨씬 더 크다. 또는 반대로 미국은 뭐 그렇다 치고 블랙 스완 때문에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종합 비계량 평가는 그래도 커스피는 하락할 확률을 조금 낮춰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코스닥은 그냥 나는 확률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커스피가 그래도 확률화 가능성이 좀 더 적고 코스닥은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4월까지는 좀 그래도 좀 버틸 것 같아요. 근데 4월 후에는 긍정적인 팩터 두 개가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프렌들리한 총선 정책 그거를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잖아요. 총선 후에는. 그리고 11월 4월의 팩터가 당연히 4월에 사라집니다. 왜냐면 11월 4월의 정의는 4월이 끝이라는 거니까요. 예, 근데 다행히도 그래도 미국 시장이 받쳐주면은 뭐 대하락장 뭐 이런 것까지는 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것도 다 그냥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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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그쵸. 제가 작가님하고 오랜만에 방송하면서 느끼는 건 작가님이 건강을 신경 쓰면서 이 PT도 예전보다 더 좋아진 느낌이 있고 전 영생을 할 겁니다. 네, 더 건강한 느낌이 확 드네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듣기에도 결국 작가님 이론의 핵심 중에 하나가 11월부터 4월이 상대로 더 양호한 성과가 난다는 건데 저도 지금 방송 진행하면서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해봤거든요. 네. 이유가 네.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국가들은처럼 퀀트적인 데이터가 100년 이상 쌓여있지만 국내는 사실 뭐 제도적인 이런 것들 생각하면 한 3, 40년치밖에 그쵸. 데이터가 없을 거라서 저게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건데 아.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통 연간으로 주식을 몇천억 단위로 큰 금액을 거래하게 되지만 한국 시장은 매년 주제가 바뀌는 시장이거든요. 예. 미국과 다른 건 한국은 매년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나 프라이빗 뱅커로서 연초가 되면 올해 어떤 섹터에 베팅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주제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 섹터의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선반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다 보니까 특정 섹터가 올해의 주인공이라고 기대감을 받으면 2, 3개월이면 연간으로 올라가야 될 걸 전부 다 뿜어버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상반기에 사실 수익률 게임이 끝나버리는 패턴이 많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1월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고민을 열심히 한 다음에 그때 이제 가자 하고 이제 간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특히나 네.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정도가 되면 4월 정도가 되면 사실 1분기에 어떠한 섹터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되면 주가는 어느 정도 벌써 선반영돼서 완성된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제가 그냥 체감하기엔 5월이나 6월에 클라이맥스 나고 시장에 꺾인 패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국내 시장에. 그거 역시도 여름 휴가를 앞두고 포지션을 정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올해 벌 거 다 벌어놓고 여름 휴가 갔다고 나서 하반기는 좀 심심하게 보내는 거죠. 네. 특히나 계절적으로도 한국은 또 가을과 겨울 시즌이 있잖아요. 하반기에는.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아마도 11월 4일이 가장 좋은지 모르겠지만 상반기 승률이 하반기보다 높은 건 저도 좀 공감되는 것 같아요. 가격을 선반영하는 로직 때문에. 자 이제 제가 여러분 우리 진짜 11사 천국 50지옥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예. 11사 천국 50지옥의 원인을 우리가 이제 파악했습니다. 11, 4, 천국, 50, 지옥. 상반기가 더 유리한 게임일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느껴지는 네네. 거죠. 아우. 근데 제가 진짜 형님 애제자가 맞나 봐요. 왜요? 똑같은 생각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거 수익률의 계산을 어떻게 퉁을 치는지 그리고 지금 말한 그 비계량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수익으로 끌어올려서 적용을 시키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하는 거는 지금 가져오신 데이터는 한 달 기준으로 플러스 1년 기준으로 이렇게 쭈쭈쭈쭉 퉁쳐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쭉 들고 있는 가치 투자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벤트가 생겨서 거기서 좀 더 기민하게 치고 빠지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저것보다는 잘 한다면 저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있지 않을까?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한국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1693년부터 수백 개 1693 년. 예예 그때도 주식장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전 세계 주식장을 다 분석한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전 세계적으로 11사 천국 50지옥이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그 논문의 결론이었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시장도 동일했다는 건가요? 최근 20몇 년 동안에 그 전 세계에서 11월 4월의 수익이 50보다 낮았던 나라가 단 한 개도 없어요. 네. 근데 무조건 다 11월 4월이에요. 최근 20년 동안에도. 네. 상반기에 어쨌든 승부를 보는 게
어쨌든 패턴으로 봤을 땐 더 유리하다는 그럼 결론이 솔직히 딴 나라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들도 얼추 비슷하게 결국 하지 않을까요? 1월에 우리 뭐 들어가 볼까 한 다음에 들어가자라는 그건 똑같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그렇고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제 생각엔 그렇다면 그러한 패턴이 미국에도 존재하고 한국에도 존재한다면 하죠. 네. 그 두 개의 갭 차이가 저의 직관으로는 한국이 더 높을 것 같긴 그건 맞습니다. 하거든요. 예, 맞아요. 네. 한국이 더 드라마틱하게 차이 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상반기, 더 차이가 많이 하반기 납니다. 차이가.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네. 저는 약간 이 퀀트에 대한 평균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들으면서 약간 지금 2024년에는 비계량적인 요소들이 더 많은 변수로 작용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역대 선거가 가장 많은 해 플러스 증시는 사상 최고치 미국 기준으로 이어 나가고 있는 해 거기다가 중동, 유럽, 아시아 무력 충돌에 대한 텐션이 역대급으로 높은 해 플러스 AI라는 새로운 물결이 등장한 해 이게 네 개가 합쳐진 공동 변수로서 작용을 하는 해면 저 평균과는 또 다른 뭔가 결과값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더 긍정적인 맞아요. 근데 트레이딩을 좀 투자자 잘한다. 관점에서 이런 작가님 같은 저런 퀀트적인 것들은 우리의 아이디어를 더 풍성하게 해준 하나의 재료로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맹신하는 건 의미가 없고 이걸 기본 재료로 해서 우리의 투자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전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저도요. 네. 항상 강한국 작가님은 딱 시나리오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이 딱 명확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마지막 키 메시지 또 따로 있으실까요? 키 메시지. 일단 짧게만. 네. 네. 몇 분인가요? 1분 있습니다. 아, 그래? 1분 있어요. 그리고 근데 사실 여기 아무래도 주식 채널이긴 한데 코인도 좀 보시라라는 게 이제 키 메시지입니다. 코인도 좀 보셨으면 저는 사실 좋겠다. 요즘은 거의 코인 연구만 하고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가지고 올해는 반감기의 해이다. 공급이 준다. 그리고 ETF라는 것도 그 1월에 그 발표됐을 때는 확실히 좀 하락했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한 호재이다. 이걸로 맞추면 되겠네요. 네. 지난번에 강한국 작가님이랑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게 10월, 11월 그때 이후로도 코인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 말만 들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명절이니까 네. 약간 그런 질문들이 꽤 있어요. 뭐요? 네. 결혼하시냐고. 결혼이요? 네, 오빠 가지 마. PPP님께서. 저 사람 근데 여자 맞아요? 네. 그건 모르죠. 남자분일 궁금해. 겁니다. 왜냐면 너무 멀끔하게 더 멋있어지셔서 나타나셨으니까. 네. 결혼하시나요? 결혼 아니요, 예정인가요? 저 결혼을 안 합니다. 그거는 아니시고.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뭐 질문들도 많았는데 더 하면은 이제 명절 느낌 너무 나니까 네.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한국 작가님도 설 연휴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조만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해주신 심층 인터뷰 강환국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